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호되게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습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체연료 혼합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앞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주변국들이 영공을 이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란이 주변국들로부터도 고립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와이타임즈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 시간으로 27일 전날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시설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상업용 유성사진을 근거로 분석했을 때 이란의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혼합에 쓰인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띵크탱크인 CNA 분석가 데커 에벨러스는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의 대규모 군사단지 파르친과 대규모 미사일 생산기지 코지르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상업 위성 회사인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코지르의 건물 2채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카이벨레스는 이번에 파괴된 건물은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를 혼합 제조하는 데 쓰였던 공장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플래닛랩스의 파르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혼합 건물 3곳 그리고 창고 1곳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이미지에 따르면 이 건물들은 흙으로 된 높은 둔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사일 생산 관련 있고 한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이 인근 구조물의 가연성 물질의 폭발을 막도록 설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벨레스는 이어서 고체연료 혼합기는 만들기 어렵고 수출도 통제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은 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고체연료 혼합기를 들여왔고 그것들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에벨레스는 또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생산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공격이 매우 정확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도 익명의 이스라엘 소통 3명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유성 혼합기 12기를 파괴했는데 이는 이란 미사일 무기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이 혼합기는 이란이 직접 생산할 수 없고 중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매우 정교한 장비로 이 혼합기를 다시 제작하려면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어서 이번의 장비 파괴로 이란의 미사일 비축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추가로 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란이 여전히 많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을 제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헤즈볼라, 후티 등 이란의 비호를 받는 세력들의 무력 역시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미국 고위 관계자도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이 마비됐다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테헤란과 이란의 핵 그리고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던 S-300 방공포대 4곳도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라크 영공에서 이루어졌으며 여러 레이더 시스템이 제한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수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사일과 드론 생산 시설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이란의 핵시설은 영향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IAEA 검사관들은 안전하고 중요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핵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신중함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대거 동원됐는데 이들 전투기의 비행 경로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리는 이스라엘이 폭격한 곳 중 하나인 테헤란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선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됩니다. 지리적인 최단 거리로 비행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요르단과 이라크 또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영공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이날 공습 뒤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스라엘 F-35 전투기가 저공 비행에서 요르단 영공을 통과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영공을 열어줬다. 요르단에서 새벽에 항공기 교행음이 들렸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포스트는 요르단 주민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투기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요르단 상공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요르단 상공에서 전투기가 빠르게 기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요르단 국영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영내 분쟁 당사국의 군용기가 요르단 영공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르단이 아니라면 다른 경로는 홍해상공을 비행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방법이 있는데 요르단을 통과하는 길보다 약 3배 이상 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공 통과 시비가 불거지지 않으려면 홍해상공을 비행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걸프 해역을 통과한 뒤에 이란의 남부로 진입하는 공해 경로인데 이건 7,000km 안팎이어서 이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 당국자도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 작전에 우리 영공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공 통과를 묵인했다고 가장 의심받는 나라가 요르단과 사우디인데 이들 두 나라 모두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한 언론 보도 외엔 민감한 시점인 만큼 이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이라크 영공을 지났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사용한 미사일의 추진체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랐지만 이들 이미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라크 정부는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점령자 시온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벌받지 않는 노골적 공격으로 중동에서 공격적 정책과 분쟁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 공군의 영공 허용 여부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시온주의자 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테러리스트가 통제하는 구역을 이용해서 이란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어서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의 탄두가 매우 가벼웠고 피해도 이란 국경지대의 레이더 시스템 일부에 제한됐다 그러면서 상당수 미사일이 격추됐고 적기의 이란 영공 진입은 차단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밝히고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영공 사용을 통보하지 않고 주권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 공습 작전을 벌였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대비해서 인근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은 특히 이스라엘의 영공 사용 불허에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아바스 아락시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쿠웨이트 방문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모든 이웃 국가는 자신의 영토와 영공이 이란 공격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이란이 공들였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동시에 이란의 주변국들이 이란의 한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영공을 침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요르단 등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때 요르단 등이 이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것을 주목하면서 이번에도 영내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은 적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4월의 공격이란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영사부가 폭격당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들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대거 발사했지만 당시 인접국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등 상공에서 미국과 영국 전투기가 이란이 쏜 드론 일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방어에 이 주변국들이 도움을 줬던 셈입니다. 결국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도 이란 인접국들이 영공 사용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이슬람 세력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란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